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던하면서 잘 크는 다육이, 여름에 강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영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페리도트입니다. 춘맹과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키워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무던한 모습, 질리지 않는 모습에 한번 키워본다 그러면 후회가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였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무던하고 이렇게 화려한 성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지 않는 그런 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춘맹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약간 모양도 비슷하고 색감도 비슷하죠. 그러나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춘맥만큼 이렇게 부드럽거나 아니면 연두색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단풍이 들면 전체가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주는 아주 예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예쁜 다육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잎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름에도 이 햇살에 강하기 때문에 이 물을 주고 나서도 약간은 덜 부담스러운 다육이. 그러나 이제 지금서부터 하엽이 많이 져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좀 부피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갈이는 봄 가을에 해주면 됩니다. 겨울에는 핑크빛으로 단풍이 드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아주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장마 때는 이제 잎이 좀 커지는 약간 웃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약간 미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가을부터 그 다음 지금 봄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무던하고 질리지 않는 다육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페리도트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옆에 있는 춘맹 같은 경우도 페리도트랑 성질이 비슷합니다. 아주 무던하게 잘 크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춘맹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아주 착하고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한때 나오다가 요즘은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품종이지만 이 춘맹은 쉽게 화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줄기가 아주 멋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이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무던하고 은은하고 질리지 않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예쁜 얼굴은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그늘이 지면 이 치마를 입는다 그러죠. 잎이 아래로 처지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지만 이 춘맹이나 이 옆에 있는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지 않아서 좋다. 아마 이런 미인 종류들이 치마를 입지 않는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약간은 질리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약간은 화려한 모습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지 않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제가 다육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 춘맹하고 이 옆에 있는 페리도트만큼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품종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높아서 구입하기가 좀 꺼려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울복랑금 자체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의 나이가 무려 7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7살이 되어도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세력이 좀 약해진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매해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방울복랑과 다르게 잎이 그렇게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성질은 보여주지 않고요. 단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잎이 작아지면서 좀 풍성한 모습은 덜하겠지만 그것도 1년마다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서 심어준다 그러면 예쁜 모습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햇살에 강하고 여름에 강한 모습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방울복랑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고 오래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또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마 기간에는 이 습도만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뭐 많이 줄 필요성은 없고요. 여름에는 단수를 시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다고 물을 과하게 주면 이 하원석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수를 시켰다가 9월부터 또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아주 무던하게 잘 크는 그런 품종인데요.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가 익기 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홍포도의 매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멋진 그런 품종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춘맹이나 페리도트, 방울복랑 같이 얼굴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 선인장도 아닌 것 같고 다육이의 대표적인 얼굴인데, 이 잎이 길쭉한 그런 화려하게 물드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화려한 면이 있지만,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꼭 솔방울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핑크빛 단풍색으로 들어줘야지만 예쁜 얼굴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예쁜 얼굴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만 한번 단풍이 들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색감이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한 다육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햇살 적응 흘럼만 된다 그러면 햇살도 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가끔 무름병이 와서 이 줄기가 썩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고, 이 깍지벌레가 좀 좋아한다라는 그런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수하더라도 예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름에도 좀 강한 식물입니다. 여름에도 강한 식물이고, 이 단수를 하면서 키우면 모든 다육이가 잎이 말라가면서 떨어지고 좀 앙상해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는데, 그거는 뭐 여름 정도만 좀 감수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봄, 가을에 성장하고 겨울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미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이미인 같은 경우도 이 일반 미인과는 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백분 안쪽으로 단풍 호소를 입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계절에는 이 이미인 같은 경우도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얀색 톤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찐덕찐덕 해가지고 처음 만지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커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곶감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다육이고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지게 키우면 예쁘게 이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웃자람을 부담 없이 감상하면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이 뿌리가 서서히 내립니다. 이 이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서서히 내리기 때문에 처음에 조급해서 키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깍지벌레나 다른 병충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소인제금처럼 이 줄기 부분이 아마 끈적끈적해서 이 벌레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나이가 들고 고온 다습하면 이 잎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은 보여주는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가을이 오면 다시 회복하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격대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다육이 같은 경우는 간주, 비슷하게 생긴 다육이는 오리비데가 있죠. 이 간주 같은 경우도 참 무던하면서 매력 없지만 질리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참 오래된 그런 간주고요. 이 색감이 어떤 식으로 단풍이 드냐면 이렇게
완전 핑크빛,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진한 동글동글한 색감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묵은 오리비데나 간주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시간이 필요로 하는 다육인데요. 잘 죽지 않고 잘 성장하는, 그리고 여름에 강하고 겨울에 강한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만 자주 해준다 그러면 국민다육이답게 잘 성장을 하고요. 이 가끔 이제 깍지벌레가 생기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성은 없고요. 약간 웃자람이 보이지만 가을부터 겨울까지 햇살을 보여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잎이 작아지면서 단단해지니까 그 모습도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그 모습은 약간 웃자람이 보이죠. 웃자람이 보이는 이유는 제가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갈이를 해줘서 갑자기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렇게 웃자람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대부분 다육이들이 영양분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 웃자람이 보이는데 그 모습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너무 강한 햇살로 갑자기 뭐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약간 웃자란다 해서 환경을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잎이 떨어지거나 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주나 오리비 간주 같은 경우도 너무 이 완전하게 그늘이 아닌 이상은 그대로 약간의 웃자람이 보여도 그 자리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 되고요. 이 병충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다육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꼭 분갈이하는 시기 봄 가을에는 새로운 흙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